안녕하세요. 닥피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따에 PD고요. 추석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몰아보기를 몇 개 준비했어요. 이번 영상은 그 중에 코로나 브이로그 시리즈를 몰아보기로 모은 건데요. 간호사분의 이야기, 미대생분의 이야기, 그리고 노숙인 밥집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항상 해주시는 든든한 닥피플 여러분이 계신데요. 혹시 닥피플이 뭔지 모르신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추석은 평화롭게 휴일이니까 평화롭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빠이. 바이. 여러분도 빠이. 안녕. 제가 사직을 결심하게 된 것은 작년 여름쯤이었는데요. 비행기 표까지 끊어놓고 그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게 됩니다. 보이나? 9시 52분이에요. 나이트는 11시까지 출근이니까 출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견자여가지고 간호사실에 사물함이 없어서 창고에 있는 사물함을 쓰고 있어요. 학생 간호사들이 쓰는 사물함인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실습을 못 나오니까 이 사물함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요. 칠도 1이네요. 오픈데요, 선생님. 7도 1. 오늘 옆집이신가 봐요. 간호사 일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저한테 적성에도 맞다고 생각했고 선생님 저 나오면 안 돼요? 중환자실에서 한 2년 정도를 일을 한 시점에서 현타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번아웃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환자실에서만 일을 하면서 뭐 좋게 퇴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서 치료하고 간호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그 환자한테 열과 성을 다 쏟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생겨났을 때 좀 허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1월에 사직 면담을 하게 됩니다. 사직 면담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고 다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감염병 사태 안으로 들어가 보자. 3월부터 코로나 병동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이제 나이트 근무를 시작할 건데요. 데이랑 이브랑 필요한 물품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나이트가 그런 거를 챙겨줘야 돼요. 보통 다른 병동 근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환자니까. 환자가 의식이 또렷하고 괜찮은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직접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불러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의식이 또렷하지 못한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시간에 맞춰서 바이탈하고 할 처치들 하고 인젝하고 매드 주고 그런 것은 다른 병동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환자가 3명이라는 기쁜 소식이. 경북에서 안 좋은 환자가 왔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파견을 나가게 됐던 거고 그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되게 퇴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환자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가 좋아지고 그 환자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보호복이랑 다 입고 들어가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보호복을 이렇게 다 입고 있으면. 그 환자분도 저희가 잘 안 들릴까봐 큰 소리로 말해주고 격리실에서 혼자
계시잖아요. 되게 반가워해주시고 진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저희한테. 아는 척도 해주시고 저희 이름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환자랑 라포 형성이 잘 되었었어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보통 재우는 약을 써가지고 재워서 치료를 하거든요. 환자들이 힘드니까. 저를 알아봐주고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가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감동을 받기도 했고 내가 한 간호들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고 성취감을 엄청 느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 10분이어서 환자 라운딩을 돌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에 놓고 이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힘든 점까지는 아닌데 간호사가 보통 맡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체를 넣은데요? 잠시? 첫 번째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문이 닫혀야 앞에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 때문에 뒤에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뒤에 문이 다 닫히면 앞에 문이 이제 또 환자에 있는 병실이 다다닥 있는데요. 또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두 번째 문이 있는데 뒤에 문이 닫힐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앞에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환자가 계시는 병실입니다. 나오는 문도 정말 여러 문을 거쳐야 돼요. 전실에서 옷을 다 탈의를 하고 문 하나를 딱 거치면 그 유니폼을 걷고 또 문을 열고 나가면 샤워실 있고 문을 열고 그 문 있는 곳 있고 다음 단계 문을 열고 또 문을 열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 2, 3, 6, 7, 8, 8개의 문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그 8개의 문이 다 뒷문이 닫혀야 앞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내일 며칠? 경북, 대구 지역은 물품이 많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병원은 다행히도 아직 물품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서 한 번 쓰면 바로 폐기 처리하고 물론 아껴 쓰라는 소리를 듣기는 해요. 너무하지? 제약 쓰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제약 저는 문제가 있어? 저희 엄마랑 동네 살거든요. 근데 엄마도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하시는데 이제 동료분들이 아시잖아요. 저 여기 다니는지를. 엄마도 거기 동료들한테 그냥 약간 흘러가는 말처럼 아 딸이 거기 병동으로 파견 가게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거기 선생님들이 엄마한테 딸 거기 파견 나와 있는 동안 쉬라 했다는 거예요. 진짜? 퇴근하면 잘 씻고 왔어? 이렇게. 한마디 나누는데 막 피하거나 피하는데 잘 씻고 왔어. 아무래도 신경을 쓰이는 것 같긴 하네요. 요즘 좀 기특해 하시네. 왜 이제서? 고생하고 막 뉴스에도 의료진 고생한다 이런 거 보면은 자꾸 너무 힙하지가? 그럴 수도 있겠다. 살짝 제가 그래도 헛되게 일을 한 건 아니구나. 내가 아직은 간호사를 하면서 못다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내가 이런 점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생겨서 사직을 미루게 됐어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오프 때 뭐 할 예정이죠? 집에만 있을 거예요. 슬퍼. 뭐 해요? 집 앞에서 벚꽃 봐. 집 앞에서만. 이렇게 그냥 오다 가다 벚꽃 보는 거지 뭐. 꽃놀이가 별거 있나?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가끔 가다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약간 어떡하냐 이러면서 좀 짠해 하시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 병동에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호사로 일을 하러 가는 건데 표 걸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뭐 안타까워하거나 짠해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저의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언니가 저한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병동에서 일해줘서 고맙다고 힘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듣고 되게 좋았었어요. 의료진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여름이 되기 전에 꼭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요. 처음에는 약간 오기로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집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한다는 사실 여부도 모르고 한 번뿐인 졸업 전시가 이렇게. 저는 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요즘은 졸업 전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학교에서 그려야 되는 건데 짐을 다 집에 갖고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붓이랑 물감 뭐 이런 게 들어요. 이젤, 작업복, 캔버스입니다. 작업복부터 입어야 돼요. 뭐가 묻을지 모르거든요. 실기실이 보이세요? 이거를 좁아가지고 지금 유화 같은 경우는 이게 냄새가 빠지지 않으면 몸에 안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거든요. 환기를 꼭 시키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제가 요즘 그리는 거는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미지거든요. (1학기) 졸업 전시를 개인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개인적 프로젝트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해온 작업들을 쫙 걸어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다 가서 크리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가가 직접 나와서 자기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관객들이 질문 같은 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기회 자체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다음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와 오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어야 하거든요.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도 있을 것이고 회의들도 되게 많이 진행되었어야 하는 거고 작업도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4학년이 되면 맨날 학교에서 살 줄 알았어요. 맨날 학교에서 막 밤새고 애들이랑 근데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획이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비대면 강의를 하면 교수님들의 피드백은 받을 수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계속 수업을 하시니까 저 질문 있는데요. 되게 학술적이거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거나 현실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피드백이라고 치면 같은 학생 입장에서 주는 친구들의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감상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때서 좋았고 이 부분이 재밌었다 하고 콕 집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인터넷 강의로 옮겨오면서 피드백하는 횟수 같은 게 되게 현저하게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게 한다는 사실 여부도 모르고 날짜를 모르잖아요.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이 빼곡한 그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꽉 차서 이제 얘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실기실에 이 그림을 놔둘 수는 있거든요. 좀
좀 마른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넣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카츄 씨. 근데 1시까지인데 점심 드셨어요? 빵. 빵? 그림을 놔두러 내려갈 예정이에요. 네, 같이 동행합시다. 함께 하실래요? 네, 그리고 동행하지 않으면 맞아요, 못 열수 들어가잖아요. 없거든요. 성빈 학교. 우리 성빈 실기실의 모습. 하지 마세요. 저기죠. 대박. 완전히 텅 빈. 근데 여기 정리도 아예 안 하는구나. 맞네. 1학년은 아예 쓰지를 못하네. 1학년에서 사이버로 봤어,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다들 엄청 바쁠 시기다. 미대가 작업 특성이 영화나 뭐 그런 거랑 다르게 개인 작업이 대부분이고 외롭거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혼자 앉아있다가도 친구들 오면 괜히 말 한번 걸고 오늘 뭐 작업 잘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사람이 옷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쓱 보더니 뭐 초코바 같은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던져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많았었고 이렇게 놔두고 다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트라우마 작업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트라우마를 파내서 하는 작업이라거나 자기의 안 좋은 기억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일 경우에 되게 그 안에 빠지면 사람이 엄청 어두워지는 때가 많아요. 그런 거를 약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하면 조금 방지할 수 있고 우울해지는 걸. 집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면 되긴 하지만 뭔가 조금 더 힘이 된다고 해야 되나? 환경이 되게 그립다고 해야 되나? 저도 물론 힘들지만 더 힘든 친구들도 있죠, 사실. 집에서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조각 같은 거는. 너 근데 야조 계획이 있었어, 원래? 있었다? 응. 근데 못해. 왜? 학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였는데 응. 못해서 여기서 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 야조면 다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맞아. 근데 변경을 시키려 하는 거 같아. 나 그래서 요즘 야조 구상 중인데 모르겠어. 뭔가 판단이 안 서. 그치. 나도 그래. 끝낼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뭐 미뤄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처음에는 약간 오기로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집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젤 놓을 자리 하나 못 만들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어디다 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학교가 미워지기도 하죠. 실기실 출입을 막은 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고. 제가 답답한 건 그렇게 되어버렸으면 전시를 철회를 하거나 아예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래서 저조차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한 번뿐인 졸업 전시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슬프기도 하면서 그런 의견 나눔이 없어지는 게 좀 슬퍼요. 졸업하기 전에 자신의 작업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게 좀 아쉽고 얼굴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하는 게 졸업전시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작업이나 생각에 대한 교류가 없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이 주변에 그 무료 급식 또 서울 시내 무료 급식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몸도 편찮으신데 일찍 들어오셨어. 좀 쉬시다가
예. 잘 지내시죠? 와서 걱정을 이제 태산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도 밥을 안 주더라, 어디도 밥을 안 주더라, 어디가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차마 문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노숙할 때 그 노숙이 길로 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슬을 놓더라고요. 그 이슬을 덮고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더라고요. 아주 누가 지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원래 배식은 이제 평일날에는 천막 치고 배식을 했고요. 날이 굉장히 좋을 때는 천막 없이 그냥 복사꽃도 확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봄 같은 데는 그런데 올 봄에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피부로 확 와닿았어요. 3년 전인가 그 메르스 그거가 있었을 때 이제 뭐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는 데서 이제 갑자기 문을 다 걸어 잠그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2끼 드시던 분들이 한 끼도 못 드시고 저희도 이제 모이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걱정을 이제 태산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도 밥을 안 주더라, 어디가 문을 닫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차마 문을 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IMF 때 짧은 기간이지만 한 6개월 정도 저도 약간 노숙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배고픔이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마약 팔듯이 그렇게 한번 게릴라 배식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전에 해봤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당연하게 우리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김밥 이거 거기 정하고 있는 거든가? 네. 이거 없네요? 네, 차라리 그냥 딴데 1,500원 받을 거 여기 있는 거. 이제 뭐 김밥빵, 컵라면, 그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빵도 뭐 종류별로 이제 뭐 오늘은 크림빵, 내일은 공부빵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름 다양하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뭐 그게 그거죠 사실은. 맨 처음에 밥집 저기서 이제 배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가 되게 웃기냐면 뭐가 웃기냐면 여기를 딱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가 성북구고 여기가 동대문구야. 그러니까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노숙하시다가 성북구에서 뭐라고 하면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동대문구 지금 뭐라고 하면 여기 성북구로 가요. 그 관할이 있어서. 그 여름에 홍수대가 되면 물이 여기까지 차요. 이제 여기서 계시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는 아예 그냥 그 성북구에서 이 다리 아래쪽을 관리하는 거예요. 집에서 불이 나면 1층부터 타 올라오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가장 취약계층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거든요. 손님이 이제 그러니까 말이다. 사람이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그게 좀 안정이 돼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의식주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홍하고 왔네. 목요일부터 일찍 오지 마세요 이제.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오래 기다리셔. 가운데는 첫개는 설명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노숙인 하면 딱 이미지가 이제 그런데 매칭이 돼요. 남루하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겪었던 수많은 노숙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뭐 굳이 말하자면 10단계 정도가 있다면 9단계나 10단계 정도에 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노숙인. 그 다음에 노숙을 처음에 이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1단계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회복의 속도가 느려요. 처음 보는 노숙인들한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달려붙어서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빚쟁이 때문에 도망 나와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빚을 어떻게 청산을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은 얘기들을 좀 하고 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뭐 일용직이 됐든 뭐가 됐든 하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자리가 나오면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쪽방이 됐든 뭐 월방이 됐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일자리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일해야 되는데 뭐 워커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겨울에 잠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필품으로 확 바뀌었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 이번 주는 일을 하루도 못했어. 이번 달에는 일을 뭐 이틀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길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거 지원이라든가 자활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다시서기 센터 거기를 추천해서 보낸다든지 자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막 일도 하고 있는데 정말 집만 없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공동체 가까이에서 저희가 뭐 고시원을 얻어드린다든가 당분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버는 돈들을 같이 관리를 해서 고시원이나 연수숙 같은 거를 얻어주는 일들도 간간히 했었는데 요즘엔 그게 다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서울역에서 사지 멀쩡한 놈들이 일 안 하고 노가다 나가서 일당하면 10만 원은 버는데 왜 저러고 앉아있냐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서 봐야 보이는 문제예요. 서울은 약간 그 가난이 숨어 있어요. 고층 빌딩 뒤에. 서울역 뒤에 동자동 방. 종로 앞쪽에는 다 그냥 건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종로 3가에 서울에서 제일 큰 쪽방촌이 있다는 거. 서울의 가난은 특별히 애써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숨겨져 있는 거죠. 사실 고시원이라는 주거 형태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그거예요. 그럴듯해요, 바깥에서 보면. 최소한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공간들이 쫙 이렇게 있으면서 서울시의 대부분 고시원들이 30-40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보기 전까지는 가난의 이미지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힘들죠. 저는 이 가난의 어떤 구조 속에서 당연하게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고 고시원의 형태가 당연하게 주거시설로 인정받는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모든 뭐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사실 그렇지만 이 구조적인 어떤 혐오도 구조적인 혐오가 문제잖아요.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고. 대부분이 보면 나는 차별 안 해, 나는 혐오 안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구조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걸 너무나 그 혐오나 그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혐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가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구조적인 가난, 구조적인 차별, 구조적인 혐오에 좀 이렇게 날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조금 일찍 드셔야 된다고 얘기해드려. 먼저 들어야 돼. 이 일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건 뭐냐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내가 저 과정까지 왔을 때의 그 과정과 또 앞으로 저 친구의 인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긴 영상을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가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추석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추석 잘 되세요. 안녕.